어떤 급지 서열표를 봤는데 좀 아파트마다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맞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강남구에서도 굉장히 저렴한 단지들도 있거든요. 그런 건 또 마포보다 못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단지 위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강남구에서는 압구정이나 배치동이나 이쪽, 그리고 서초에서는 반포, 용산에서는 동부이촌동하고 한남 뉴타운 쪽, 여의도는 시범아파트, 그리고 성수동은 트리마제라든지 아크로솔 포레스트라든지 그런 거, 잠실은 잠실주공 5단지하고 옆에 있는 엘스 리센츠 보면은 거기가 사실은 최상급지가 맞긴 하죠. 그 판교가 잠실 시세거든요. 근데 특히 판교 대장단지가 그래요.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이 잠실 리센츠하고 시세가 비슷해요. 단지별로 따지면은 조금 안 맞긴 하지만 그래도 보면 상급지, 송파에서 봤을 때 송파도 되게 크잖아요. 거여마천은 좀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근데 가락동은 또 비싼데 가락동 내에서도 헬리오는 되게 비싸고, 또 나머지 구축은 조금 헬리오보다 많이 저렴하고, 이래서 이렇게 급지를 나누는 것보다는 사실은 단지별로 나누는 게 더 좋긴 해요. 이거 급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나누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애매할 수 있죠. 이게 급지가 얼마 차이 안 나는데 어디는 신축 어디는 구축 하면은 낮은 급지인데 신축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중하급지, 하급지 이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검단이 최하급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검단은 완공되고 나면은 그래도 꽤 괜찮은 도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경기도 시흥도 지금 완성 단계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은 거기는 신안산선과 월곡 판교선이 아직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완성되고 나면은 좀 더 교통적으로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광명이 하남보다 아래로 가 있는 거, 하남이랑 위례랑 비슷한 급지라고 지금 표시되어 있는 게 조금 아쉽긴 하죠. 위례가 더 위죠, 하남보다. 그리고 수지랑 광명이랑 하남이 같이 있으면 안 되고, 수지가 광명 하남보다는 좀 하나 아래죠. 근데 수지에서는 신축 단지들이 아니라 수지 구청역에 있는 구축 단지들이고, 하남 광명은 아무래도 다 신축 단지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최상급지, 상급지 너무 좋죠. 근데 제 돈으로 못 가잖아요. 이 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지역도 있나요? 저는 구리역 주변이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경의중앙선밖에 없지만 다음 달인가 다다음 달에 8호선 개통하거든요. 근데 구리역 주변에서도 신축 단지들, 이런 것들이 전 괜찮다고 봐요. 막상 개통하고 나면은 그때 조금 더 이렇게 반영되는 금액이 있고, 또 분양권인 것들이 또 있어요. 거기는 실거주 가치가 없기 때문에 분양권인 것들을 미리 사두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직장이 강남이나 뭐 동쪽이다 하면은 하남 미사 이쪽이 뭐 한 7, 8억대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직장이 4호선 라인이 좋다 하면은 기름 뉴타운 1단지, 6단지 뭐 이런 거. 기름역에서 너무 멀면 안 돼요. 그리고 또 같이 볼 만한 곳이 경기도, 내가 만약에 수원, 기흥, 판교 일자리다 하면은 뭐 수지구청역 주변 거기 구축 단지들, 성복역 근처에 있는 신축 단지들은 비싸요. 거기는 거의 뭐 가락동, 상도동 금액이기 때문에 거기는 저는 오히려 좀 구축 단지들의 6, 7억대가 더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철산역 근처. 근데 거기는 사실 지금 8, 9억대예요. 많이 비싸졌어요. 8억 초반인 것들, 7억 후반인 것들이 그래도 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 보셔도 됩니다. 만약에 내가 광화문, 종로 이쪽 그냥 출퇴근하는 분이라면 조금 어디 추천해 주세요? 근데 광화문, 종로는 지하철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하남에서도 한 번에 가고, 기름에서도 4호선 타고 충무로나 이쪽 서울역 한 번에 갈 수 있고, 광명에서도 한 번 환승으로 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거기는 교통이 너무 좋은 곳들은 너무 거기를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직장이 좀 교통이 애매한 분들이 그걸 잘 따져야지. 특히 뭐 공항이라든지 인천공항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공항 철도 라인을 끼고 있는 곳들이 좋긴 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걸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광화문, 여의도, 강남 이쪽은 교통이 너무 좋아서 사실은 어딜 사나 상관없어요. 그 얘기도 해주셨어요. 전세가 낮은 데는 보지 마라. 전세가가 낮다는 곳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재건축이거나, 근데 재건축이 요즘 되게 어려워졌죠. 그리고 실거주 만족도가 너무 낮은 곳들은 전세가가 낮아요. 네, 이런 곳들은 매매가나 전세가가 같이 오르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매매가가 비싼데 전세가가 낮은 곳, 이런 곳들은 좀 다르거든요, 얘기가. 근데 매매가도 낮고 전세가도 낮은 곳은 보면 안 됩니다. 특히 매매가가 4억인데 전세가가 2억이다? 이런 거 보시면 안 돼요. 바로 후회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매가 4억에 전세가 2억 나는 게 있고, 투자금이 2억이에요. 그리고 매매가 6억에 전세가 4억 되는 게 있어요. 이것도 같은 투자금 2억이잖아요. 이럴 때는 후자 사는 게 낫죠. 이게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같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절대 금액이 올라가는 금액이 더 커요. 이 평균 금액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서울 30평 평균 금액이 12, 3억이거든요. 그걸 고려해 봤을 때는 20평대 뭐 6억대 이거는 비싸다는 게 아닌 거죠. 왜냐면은 우리 과거에 김밥이 1,000원, 1,500원이었잖아요. 지금 막 6,000원씩 하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이거를 김밥 주고 사 먹는다고? 이럴 바에 김치찌개 먹지에서 갔는데 12,000원이야. 이러면 또 그냥 김밥 먹자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지역을 정하시거나 아파트를 정하실 때 어떤 걸 좀 우선순위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지역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은 그 지역에 쓸 수 있는 한계 금액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락동 30평대가 10
13억인데 어디 용인에 30평대가 13억이다 하면은 좀 이게 안 되잖아요. 왜냐면 상급지가 이 정도 가격이면 하급지가 이 정도 금액이 되면은 사람들이 검토를 하게 돼요. 이럴 바에는 더 상급지로 가지. 그래서 거기에 쓸 수 있는 지역의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지역을 먼저 봐야 된다 생각해요.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사실 많지가 않아요. 거기서만 봐도 충분하다 봅니다. 평촌과 3번 있으면은 한두 정거장 차이거든요. 근데 평촌이 훨씬 좋아요. 그만큼 지리적으로 비슷하다 하더라도 그 동네 자체 분위기라든지 학군이라든지 어떤 실수요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구가 있으면 그 동도 잘 찾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교통이 제일 중요하고요. 교통인데 만약에 학군지도 포함되어 있다, 학군도 플러스다 하면은 더 좋고, 근데 상급지다 하면 더 좋고, 그래서 교통과 학군만 맞아도 저는 안전하다 봅니다. 그 다음 이제 상품성도 같이 봐야죠. 상품성이라는 것은 세대수도 좀 맞아야 되고 얼마나 신축이어야 되는지 그런 걸 보는 건데, 너무 세대수도 적고 너무 구축이고 너무 소형평수만 있다, 이런 것들은 안 오릅니다. 중요한 게 최상급지일수록 역세권은 중요하지 않아요. 땅값이 그냥 세기 때문에 최상급지면은 역세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하급지로 가면 갈수록 역세권이 중요해집니다. 땅값이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교통이 전부인 거죠. 근데 최상급지는 지하철 외에도 주변 인프라가 너무 좋기 때문에 역세권이 굳이 아니어도 돼요. 그래서 진짜 최상급지는 교통보다는 상품성이나 미래 가치를 더 보는 게 맞고,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교통과 얼마나 더 근접해 있는지, 그리고 그 열차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어디를 빨리 가는지, 이걸 보는 게 맞죠. 세대가 너무 적으면 안 되고 너무 구축이어도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네. 어떤 그런 숫자에서의 기준도 있나요? 200세대면 너무 적어요. 제가 봤을 때 한 300세대는 넘어야 되는데 300세대 사실 적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300세대인데 거래가 활발하다? 이런 건 또 괜찮아요. 오히려 1000세대인데 거래가 별로 없다? 이런 건 더 위험해요. 황금성을 보고 들어간다는 거죠. 신축, 구축,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015년 정도까지는 저는 신축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준신축이고, 2000년대 이제 초반에 지어진 것들은 구축으로 가는 거죠. 300세대 신축, 1000세대 구축, 뭐가 더 좋을 것 같으세요? 만약에 300세대 신축이 상품성이 너무 좋다, 그럼 저는 그게 더 낫다 봐요. 만약에 1000세대 구축이 주차가 불편하고 복도식이고 이러면 또 안 되겠죠. 근데 1000세대 구축이 지하철장도 잘 돼 있고 그러면 당연히 1000세대 구축이 낫겠죠. 이런 미묘한 차이가 조금 딱 봤을 때 내가 300세대여도 살고 싶다면 여기가 더 좋은 거고, 신축이라도 기대하고 왔는데 300세대밖에 안 되네, 좀 생각보다 뭐 커뮤니티 잘 안 돼 있네, 이러면은 선택을 안 받겠죠. 부동산을 볼 때 뭐 사람들이 좀 자주 놓치는 부분이나 실수하는 부분이 있을지. 자주 놓치는 부분은 너무 많은 걸 잰다는 거예요. 100점짜리 찾으려고 해요. 여기는 연식이 조금 아쉽고, 여기는 주차가 좀 아쉽고, 언덕이 좀 아쉽고,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못 사요. 한두 개는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완벽한 아파트 없거든요. 그냥 거래가 활발하고 내가 생각했을 때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은 여기다 생각하면은 그렇게 사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페인트가 벗겨져서 안 되고 마트가 없어서 안 되고 병원이 없어서 안 되고, 이런 거 안 돼요. 그런 거 볼 필요가 없죠. 그리고 커뮤니티를 이용하려면은 비싼 단지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지금 접근하기 조금 아쉬울 수 있죠. 좀 돈이 부족할 수 있죠. 실수한 적 있죠. 근데 아파트로는 실수한 적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시세가 떨어졌다는 거는 실수라고 저는 보기 어렵다 봐요. 만약에 장기적으로 그냥 거래가 활발해서 잘 올라간다면 그냥 그거는 실수한 건 아니거든요. 실수한 거는 어떤 상품을 잘못 샀는지가 진짜 실수예요. 안 팔리는 아파트, 그리고 반등 때도 시세가 안 오르는 아파트, 하락기 때도 실거래가 없어서 안 떨어지는 아파트, 이런 것들이 실수한 거지, 그냥 내가 조금 남들보다 비싸게 샀다,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저도 처음에 부동산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 2009년이었는데 이때가 하락기였거든요. 하락장은 늘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상승장이 오고 또 조정장이 오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하고 그냥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좀 비싸게 사더라도 반등을 잘 한다면 그거는 잘한 투자라고 봐요. 지금 말씀들이 다 돈 되는 정보들이잖아요, 사실. 근데 왜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미 알고 있는데 머릿속에서 정리만 안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데 뭐를 더 중요하게 봐야 되지? 이거를 그냥 정리만 못했을 뿐이지, 그거를 저는 그냥 정리 드린 것 뿐입니다. 일단 제가 처음에 투자를 시작했을 때 어디서 들을 수 있는 것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책으로 그걸 처음 접했어요. 15,000원짜리 책에서 이런 지식을 내가 접한다고? 그걸 되게 느꼈고, 그리고 월급쟁이 부자들 처음에 팟캐스트로 시작했을 때 제가 그때 그걸 처음부터 듣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코크드림님, 뭐 너바나님 막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 지하철에서 좀 좋은 내용들은 듣기도 했어요. 나도 이런 기회가 생기면 이렇게 풀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죠. 제가 만약에 책도 내지 않고 유튜브도 하지 않았다면은 이런 말할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조금씩 알려지면서 이럴 말할 기회가 생긴 거죠. 저는 이거에 되게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 꿈은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벌어둔 돈을 의미 있게 잘 환원하는 게 저의 꿈이거든요. 어차피 내가 돈 다 싸들고 죽을 거 아니잖아요. 내가 번 것들은 좀 뭔가 잘 돌려주는 게 저의 목표이긴 합니다. 저희 자식한테도 물려줄 생각은 없어요. 아들아 미안하다.